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고가에서 매물이 나옵니다. 근데 당연해요. 자, 요 내용. 이거 제가 전 영상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죠.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를 볼 때 제가 에코프로 BM을 꼭 보라 그랬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을 볼 때도 에코프로 BM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LNF를 볼 때도 에코프로 BM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관련해서 그리고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시장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시장 관련해서 잠깐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2600 전후에서 등락을 거치고 있어요. 8월달 고가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미증시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미증시는 이미 신고가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꼴이 어느 정도 꼬라지가 됐냐면, 자, 다시 신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자, 금리가 높았을 때도 신고가를 갔고요. 금리가 다시 낮아진다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요, 올라가는 모든 종목은 비쌉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건 시장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경기 침체 나올 수 있다. 계속 올 한 해 내내 그냥 다 부르짖는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다 작살났어요. 그쵸? 하방 베팅한 사람들 다 작살났습니다.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작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지금 뭐 고평가다 이렇게 따진 사람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올라가는 주식이 쌀 수 있나요? 그쵸? 실적이 더 빨리 올라갈까?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갈까? 이미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한 건 다 주가는 고가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딱 그 준비 단계에 있는 그런 종목이고, 한 30% 40% 빠지고 나면 빠지는데 시간 걸리고 횡보하는데 시간 걸리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실적이 올라붙여서 다시 주가 올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내려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죠. 환율이 올라가면 미국 달러가 높아지고요. 달러가 높아지면 미국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연결지어서 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와 있는 시장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제가 딱 돌아와서 보면 이런 부분을 토대로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 생각해 보세요.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성장하는 기업인데 시장이 나쁠 때 성장주가 제일 좋죠. 시장이 좋을 때 성장주가 제일 좋아요. 금융 환경 측면에서 볼게요. 그렇죠? 금리가 낮을 때, 그렇죠? 이럴 때는 성장주가 강할 수밖에 없죠. 왜? 금리보다 높은 성장성을 보장해 주니까. 그렇죠? 보장이라는 말이 약간 조금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안정기에 접어든, 그렇죠? 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을 하기가 어려운, 즉 시장 파이를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어서 성장이 어려운데 주가는 먼저 반영하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는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그룹이나 2차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앞으로 계속해서 증설이 예정되어 있는 게 앞으로 5년, 길게는 한 7년, 8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지금 올해 17만 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27년까지 71만 톤까지 증설을 합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에서 오피셜하게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생산량에서, 그쵸, 71만 톤만큼 한 4배 정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만 그렇게 늘어나겠냐고요. 어쩔 수 없이 성장 단계를 밟아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를 한번 보죠. 사업의 구조를. 전구체, 그쵸, 여기다가 리튬을 더합니다. 리튬 더하면 뭐가 돼요? 양극재. 그렇죠. 그래서 양극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 SDI에서 어느 정도 들어왔죠? 44조 들어왔잖아요. 5년 동안. 그렇죠. 24년부터 5년 잡으면 29년까지죠. 자, 그러면 이게 5년 계약으로 44조가 들어왔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44조를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전구체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서 급등을 했었던 건 너무 싸게 상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를 한번 준 거고요. 지금부터는 에코프로 BM에 맞춰서 완만하게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지만 에코프로 BM보다는 머티리얼즈가 등락폭이 더 클 거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쭉 올려서 보면, 자, 에코프로에서 가지고 있는 45%, 그쵸? 그리고 2대 주주가 24%, 그쵸? BRV 로터스 펀드. 자, 이렇게 해서 70% 물량이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0% 물량밖에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변동성은 거래 대금에서도 나옵니다. 3천억 거래가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거래는 3천억 정도의 거래가 터진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2,500억. 그쵸? 하락하는 구간에서 거래가 크게 터지지 않는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조정이 끝나가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부분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이 물량 이 분배를 보더라도, 그쵸? 이런 정도의 기업이면요, 원래 보통 한 20% 이하로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현대차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모비스에서 29%, 국민연금에서 7%, 그쵸?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어때요? 자, 물량 잠겨 있는 게 그냥 70% 정도 나온다. 한 30% 정도밖에 유통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물량이 씨가 말라 있다.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 기관들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 게, 자, 보세요. 공매도 물량이 안 줄어요. 그쵸? 얘네들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에코프로 BM 위쪽으로 튈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주가도 위쪽으로 턴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금 가격대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에코프로 BM의 물량에 대한 부담이 약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환매수가 들어오고 그 환매수가 상승을 가속화시키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튀어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수급 상황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대주주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 지나고 나면 화요일부터는 매도해도 상관이 없고 매수해도 내가 그 올해 보유 물량으로 안 잡힙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그래서 수요일부터는 화요일이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월요일이 휴장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얼마에 잡는지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고 무엇보다 2주 안에, 그렇죠?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건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무조건 신고가 매매만 합니다. 신고가 매매만 무조건 합니다. 그냥 신고가 매매만 그냥 주구장창 하면 돼. 왜 그러냐면 신고가에서 주도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한번 내용 확인할게요. 22일 날, 그렇죠? 금요일입니다.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캠바이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자, 시노펙스 볼게요. 시노펙스 맨 위에 있으니까 시노펙스. 자, 보세요. 시노펙스 몇 프로 올랐나요? 11% 상승 마감. 근데 어떻게 됐나요? 시가 0.9, 고가 23%, 종가 11% 이렇게 진행됐죠? 왜 신고가에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실적이 좋을까요? 볼까요? 안 좋아요. 이거 4천억이거든요. 시가총액이. 여기 보시면 4,800억, 5천억 가깝습니다. 근데 이익은 129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비싼 주식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올라가는 주식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가 비싼 주식을 공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시노펙스, 그리고 신고가 그 부분이 있고, 자, 어저께도 보면 21일, 그렇죠? 목요일입니다. 자, 뭐 테크윙, LS전선 아시아 2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LS전선 아시아 보겠습니다. 자, LS전선 아시아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서 컷. 내가 여기는 모두 다 스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스윙급의 종목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걸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7% 다시 내렸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5%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자, 왜 신고가에서 이런 시세가 나올까? 신고가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쭉 올려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신고가 매매만을 진행을 하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제가 언제 공략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올려서 보면, 자, 12월 14일, 그렇죠? 12월 14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렇게 진행이 되고 모든 종목이 다 장 시작 전에 나갑니다. 자, 그러면 12월 14일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12월 14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 시가 0.85. 그렇죠? 요때 보합. 그 다음 날 20% 상승. 그 다음 날 26% 상승. 그 다음 날도 장중고가 4.6%. 이틀 만에 50% 가까운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고가 정확하게 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신고가 구간에서 생긴다는 건, 이런 급등세가 생긴다는 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연말 이벤트로 지금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 딱 1000분으로 늘리겠습니다. 딱 2배로 늘릴 테니까, 그쵸? 곱하기 2, 2배로 늘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 하나 더.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니까
요번에 제가 신고가 검색기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를 토대로 어떻게 내가 수익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쵸?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그쵸? 두 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결과적으로 그래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BM의 기준에서 이제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 전구체를 사용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는 모두 다 에코프로 BM으로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에코프로 BM이 고객들, 그쵸? 삼성 SDI 를 포함해서 뭐 셀업체들하고 다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랑 합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한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무조건, 진짜 이건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기준에서 40에서 50% 정도의 평가를 받는 게 일반적인 고점이다. 거기서 더 나오는 오버슈팅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기준해서 내가 잡는 건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쵸? 단타성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스윙급으로 접근을 해서 내가 30%, 50%, 그쵸? 괴리율이 많이 벌어졌을 때는 뭐 한 100% 정도 수익을 노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돌릴 수 있는 시작점이 내가 신고가 구간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전략, 그리고 보유 전략이라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에 잡는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요 내용은요. 단기 보유 전략, 무조건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는 점, 그리고 안 돌아갔을 때 어떤 식으로 가격을 다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물론 매매하는 모든 상황마다 손실을 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손실을 보지 않고, 그죠? 최소한의 이 움직임만으로 내가 이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요걸 제가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요 이야기를요, 제가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한 1시간 이상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루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으로 준비를 해놓은 거고, 무엇보다 편집이 좀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제가 좀 편하게 하고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게 더 편할 겁니다. 그쵸? 가서 딱 공부하시고 정말 2주 안에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무료로 공개를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말 그리고 연초, 그쵸?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